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26일 발표에 따르면요, 전국의 주택 및 아파트 매매 가격 전월보다 0.05%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특히나 지금 전월보다 0.38%나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또 지금 지난해 8월 대비해서 올해 8월 말에 아파트 값 분석 결과를 보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강북권의 14개 구가 지금 6.99% 올랐고요. 이래서 강남권의 11개 구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8월 달에 서울 집값이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가리지 않고 모두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도 지금 시장에는 전혀 먹히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 여러분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민숙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가 14.9% 급감했다고 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급등을 걱정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시기 및 대상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도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민숙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송파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송파나루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또한 8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석촌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합니다. 자, 이사님, 송파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송파동은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롯데백화점, 가락시장,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등 쇼핑시설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석촌호수, 송이공원, 한양공원 등 녹지공간도 주변에 풍부하고 잘 조성돼 있어 산책과 운동 등 가족과 함께 생활 속의 휴양도 즐길 수 있는 송파동입니다. 그리고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제2의 롯데월드인 롯데월드타워의 준공, 미니 신도시급의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 농수산물 대형 유통단지로 변모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송파구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이름을 딴 곳이죠. 송파동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세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9호선 송파나루역에서 도보 2분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8호선과 9호선 석천역에서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약 52제곱미터로 약 16평의 넓은 투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 7층 중에 7층인데요. 높은 층에 위치하여 아주 좋은 매물이라 하겠습니다. 29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매매가는 3억 5,1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도 이어서 살펴보죠. 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의 건물로 투룸과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로 되어 있고요. 지하는 근린시설로 헬스장과 수제제과점이 입점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역세권의 주택은 높은 지가로 인해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렬 주차로 주차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는 화이트 톤으로 내진 설계를 하여 안전하게 지었고요. 중문을 설치하여 방음과 사생활 보호에 더 신경을 썼으며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등 거주민들이 취향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들이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15인승으로 옥상까지 운행하여 옥상의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나 차 한 잔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2롯데타워에서 행사를 많이 해서 불꽃놀이 등 여러 행사 등을 옥상에서 즐길 수 있고요. 제2롯데타워 자체가 뷰가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투룸 중에서도 이 좀 좁은 평수 한 12평 남짓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사용 평수가 15평이 넘어가는 넉넉한 면적을 자랑하는 투룸이라는 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뭐 에어컨, 세탁기, 중문까지 해서 들어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너스가 있죠. 옥상 저온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을 충분히 챙겨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건물 잠깐 벗어나 볼게요. 지금 송파구, 송파동 일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그 입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이사님? 네, 9호선은 황금 라인이다 라고 익히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 중심에 송파나루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송파나루 역사가 보일 정도의 초역세권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8, 9호선 석촌역도 도보 7,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맛집들이 모여있는 속리단길도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강남, 잠실 업무단지 및 문정 법조타운이 밀집되어 있어 직장인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교육 환경으로는 방위초중고, 송파초, 잠실여고 등 학군 수요도 풍부하여 자녀들을 키우기에도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롯데월드, 롯데타워, 가락도매시장 등 우수한 편의시설과 속천호수도 도보 한 4분 거리에 있으며 롯데 제2타워도 조금 더 걸어가면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주변에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등 쾌적한 녹지 환경과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 IC 등 교통 또한 4통 8달 지역으로 삶의 질이 아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상구의 초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매우 힘이 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100평이 넘는 대지에 실평수 16평의 저렴한 투룸과 일렬 주차를 확보하여 그 가치는 앞으로 더욱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여건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8호선, 9호선 뭐 다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강남권이나 잠실구 쪽으로 이쪽에 업무단지도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에도 워낙에 좋고요. 주변에 얼마나 또 환경이 좋은지 아실 거예요.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뭐 속초호수라든지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이런 생활 환경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 여기 출퇴근하기도 좋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동네 한번 산책할 수도 있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앞으로의 개발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개발 호재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송파구는 2018년도에 강남 3구 중에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요. 앞으로도 주택 가격 상승이 견인차인 개발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이 개발 호재를 다양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지도에서 지적 현황을 보면은요, 바로 앞에 이렇게 점선으로서 섹타가 표시된 것이 보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일률적으로 봤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섹타부터 잡아놓고 후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도 그런 섹타가 잡혀 있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동남권 핵심 사업인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는데요.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동 잠실운동장 일대 190만 제곱미터 부지를 개발하는 초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리모델링과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조성, 현대차, GBC 건립, 마이스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 복합단지 구축, 한강, 탄천 시민여가 공원 조성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2023년에 건립 예정인데요. 105층 빌딩 1개동, 35층 호텔 1개동, 9층 컨벤션, 공연장 3개동이 들었으면서 현대차 계열회사 15곳과 직원 1만여 명이 상주하게 되고요. 이에 따른 고용 효과는 121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조 원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여기 9호선이 봉은사역으로 가게 되죠. 총 630m에 달하는 구간이 지상과 지하에 만들어지는데요. 코엑스와 잠실을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올해 말부터 공사에 들어가 4년 후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에 축구장 30개 넓이만하게 거대한 지하 도시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서울 핵심으로서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GTX, KTX, 위례 신사선 등 8개의 수도권 핵심 철도 노선과 버스 환승센터, 도심공항 터미널 기능의 교통 라인이 더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이 교통 노선은 개발 예정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심장의 핏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와 양재우면 R&CD 연구단지 등 여러 개발 등이 계속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에서의 개발로 인프라가 주거지역으로 밀려오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송파입니다. 역시 강남입니다. 이런 개발 호재들이 아주 굵직한 것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개발 호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궁금증을 풀어봐야 되겠죠. 여기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곳은 국제교류 업무지구 개발 등 주변의 입지 개발 호재가 같이 어우러져 변화가 계속되는 곳으로 실평수 약 16평의 저렴한 투룸으로 가격은 3억 5,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착한 가격이 되겠죠. 이 물건은 전세 3억 2천만 원이 맞춰져 있는 주택입니다. 이미 전세가 맞춰져 있기에 실투자금은 3,100만 원으로 이 매물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매물이므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 송파동의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이 요즘에는 이제 그 정책하고 아무래도 시장하고 힘겨루기 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급이 서울 지역에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강성국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국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현덕면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자, 소장님, 다양한 지구들이 있는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준공이 되면 안중역이 설치되겠고요. 그러면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체가 서울과 연결이 됩니다. 소사 원시선, 소사 대곡선과 연결되어서 서울에서 한 5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와 미군 부대 이전 수혜까지 누릴 수 있는 평택시 현덕면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 평택으로 왔습니다. 이 경기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이렇게 빨리 개발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평택이죠. 자, 평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 자, 여기는 토지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 정보부터 체크해보죠. 네,
네, 평택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평택 시현덕면 덕목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면적은 다 합으로서 33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농림지역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특징은 어떨까요? 네, 토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정방향으로 굉장히 잘 가꿔진 토지고요. 주변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안중역 세권 역사가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도로들 같은 경우도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개발 지구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서 아파트들 보시는 것처럼 먼 거리에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 지금 가까운 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의 토지입니다. 100평 정도 되고요. 지금 용도는 뭐 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간단한 사진부터 만나보셨는데 사실 이 사진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까요? 사실 토지를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아무래도 이제 평지에 대한 내용만 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관점을 몇 가지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역세권 근처의 토지냐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가느냐 또는 여기 신도시 같은 택지개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해안 복선 전철 안중역에서 차량으로 한 3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주변은 지금 이미 택지 개발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송담 현화지구라든가 좀 화양지구라든가 인광지구가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안중역은 개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산단 관련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배후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얼만큼 커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장을 좀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좌측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마뿐만 아니라 이제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포승지구라든가 또 현덕지구가 지금 꾸준히 개발되고 있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근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배후 주거지로서 역세권 개발은 굉장히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추가로 조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평택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도 굉장히 이제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평택고 관광단지가 지금 계속 개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면 이제 평택 미군 부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제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큰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더 이제 입지에 대한 이제 미래 지향까지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평택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를 미래 가치 측면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5년 평택 도시 기본 계획을 보시면 기존의 어쨌든 도심이 보면 평택은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나눠져 있는데요. 2035년은 명확하게 양쪽으로 분리되면서 서부생활권 중심은 안중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중역 자체가 2035년 도시 공간 구조에서는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단 형성이나 택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하고 맞물려서 안중역이 그 중심의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인구 계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로 만들어지거나 역세권 개발되는 쪽은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동부생활권, 서부생활권 중에 서부생활권이 한 36만 정도의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산단하고 역세권 개발에 따른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안중역은 역세권 개발의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엔 집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게 전체적인 우리가 내용을 봤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호재들을 조금 보게 되면 안중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위치는 이제 안중읍 1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한 1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면적은 한 71만 평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인구는 한 3만 명 정도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개발 필요성은 말씀드린 대로 서해안 복선 전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압력이 나올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산단이 꾸준히 이제 개발이 되고 현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단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또는 상업지로서 업무 주거지로서의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개발 압력이 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역세권은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살기 편한 여러 가지 편리한 또는 뭐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다. 그게 안중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변부터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주변에 뭐 택지지구 가깝고 지금 요 평택항이 있잖아요. 동부가시대 종합무역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평택항입니다. 이 위상을 좀 아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뭐 관광단지도 가깝고 이런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평택의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아주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보시는 곳 이제 역사권으로 개발될 거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드릴게요. 투자 포인트를 핵심만 갖추려 보겠습니다. 자, 핵심 투자 포인트 보면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역세권 개발의 핵심은 역세권이 안정적으로 여기 지어지고 있느냐, 그다음 산업단지들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또는 그 주변에 우리가 형성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안중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과 여의도와 연결 한 50분 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재 물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으로 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통해서 지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권이 활성되는 지역이고요. 규모 자체도 한 71만 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 자체는 이 서부 생활권에 한 36만 인구가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심 중의 중심, 핵심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시 현동면 덕목리의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여기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가격 자체는 이제 그 역세권, 초역세권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예상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평 되니까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지가는 충분히 꾸준히 계속 우상향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택시 현동면 덕목리에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사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용산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서울의 한 중심에 있고요. 지금 주변에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심 재생 사업 또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체의 인프라들이 추가적으로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현재도 중심지만 미래도 굉장히 큰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핵심 중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는 곳인데요. 주변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입니다. 네, 서울의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중심이에요. 용산구인데요. 자,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가벼운 정보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용산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중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지금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개요 정보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위치는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1호선 뭐 경의중앙선 용산역인데요.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8.9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에 중에서 이제 1층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7월 준공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재생에 대한 굉장한 또 호재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습이 궁금합니다. 건물 특징도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건물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로는 지금 현재 뭐 크게 뭐 이렇게 아름답다거나 외관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4층이기 때문에 향후에 고층으로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4층 건물이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나이가 거의 제 또래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변모할 모습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그만큼 지금 합리적인 가격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기대할 거리들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럼 먼저 입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입지 자체는 뭐 이제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 중에서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용산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호선 또 경의중앙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주변에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용산은 남산이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이 있고 한강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최적의 하여튼 입지는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에 3대 축이 있다면 뭐 광화문 종로가 있고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가 있고 강남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도 어쨌든 최적의 중심지지만 향후에도 중심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입지여건 중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중심지를 찾아보면 아무래도 용산 민족공원이 지금 그 축에 중심 축에 있겠고요.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이 이제 고급 주거지가 되고 좌측이 업무상업 주거 복합지구로 지금 개발 예정인데요. 위쪽에 보면 남산이 있고 조금 내려가시면 또 한강공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공원들을 또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입지 여건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규모 형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 또 남영역, 또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 단지가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국제 업무 지구라든가 또는 캠프킴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을 끼고는 재건축 쪽에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에서는 재건축 사업들이 지금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용산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입지도 용산역에서 2분 거리에 해당되는 아주 초역세권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 용산역에서 2분 거리입니다. 진짜 뭐 중심 중에 중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산역에서 2분 거리면 초역세권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용산에서 뭐 어딜 가도 서울에 금방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요. 주변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산 뭐 자주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뚝딱뚝딱 공사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번잡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나중에 완전히 변모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개발 호재거리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발 호재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용산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누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첫째 중요한 것은 요즘은 직주 근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직주 근접은 업무 단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포인트를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지금도 현재 역세권이지만 신규 전철망들이 어떻게 구축되느냐 두 번째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도심 재생 사업이 어떻게 되냐 이 3박자가 축을 이루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크게 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발 호재들을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산 같으면 국제업무지구가 되겠는데요. 국제업무지구는 사실은 좀 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현재 정비장부 자체가 이제 철도 공사로 다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가 이루어질 게 되겠는데요. 10만 평이 넘는 어쨌든 부지에 100만 평이 넘는 어떤 연건평으로 고층 빌딩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 단지 중에도 굉장히 큰 업무 단지가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토지 가치라든가 여기에 따른 배후 단지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많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제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관심사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형태가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곧 거기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장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세권 중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북부 역세권, 남부 역세권에 대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나 컨소시엄이 한 1조 3천억 들여서 한 10,000평 부지에 서울의 강북의 코엑스라고 할 정도로 큰 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주가 끝났고요. 그래서 오피스나 또는 호텔이나 컨벤션 또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같은 큰 건물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형 업무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울역이나 남영역, 용산역은 경부선 지하 사업 때문에 나중에 지하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쾌적해지고요. 개발도 동서가 통합되어서 개발되는 형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대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좋은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무 단지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남영역 쪽에 이제 캠프킴 기지도 개발이 되겠는데요. 뭐 50층 건물 한 8개 동 정도가 업무시설 또 상업시설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엔사 수송부 기지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업무용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통망 축에 대한 내용인데 신설 교통망도 지금 굉장히 이슈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GTX 같은 경우가 이제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A 노선이 서울역을 거쳐가게 되고요. 며칠 전에 이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된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하고 서울역을 거쳐가게 됩니다. 이런 GTX가 들어가는 역을 보면 가격들이 많이 상승한 예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는 굉장히 핵심적인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고 속도는 180km 가지만 평균 한 100km까지 도심에서 가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강남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강남하고 용산이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해가면서 통합해가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단계 강남의 신사 같은 경우가 2020년에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답습니다. 지금 GTX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A, B, C 노선 뭐 어디 하나만 걸려 있어도 뭐 난리가 날 정도인데요. 여기 이 동네 지금 A, B 노선 뭐 다 걸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캠핑 부지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가득 담아 있는데 이 호재들을 다 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개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입지라든지 호재라든지 다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거 딱 포인트로만 짚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네. 투자분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호재들의 세 가지 큰 포인트 호재가 어떻게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마 용산 이제 가보시게 되면 용산이나 아까 서울역 또는 남영역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지금 업무 단지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남영역의 캠프킴이라든가 또는 용산역의 어쨌든 말씀 서울 국제업무 지구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현재나 미래 가치가 입지 중에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말씀 GTX A 노선 또는 B 노선 자체가 용산 서울역이 거쳐가기 때문에 서울의 중심 중에 중심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 여러 역세권이 많이 가죠. 트리플 또는 쿼드러플 역세권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 주변에 지금 후암동이라든가 또는 서계 청파동이라든가 원효로 1가 2가 3가라든가 한강로 쪽 또는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에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는 업무단지 교통 또는 신도시급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자체가 전체에서 굉장히 큰 지역이 된다. 기존에도 어쨌든 한강을 끼고 있고 배후에 남산, 용산 공원이 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향후에는 굉장히 지가가 많이 올라갈 지역이다. 또는 도심 재생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 한강로 이가의 상가 이런 많은 장점들 품고 있으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가장 조금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도 같이 좀 챙겨주시죠. 네,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 예상 임대가는 현재 한 300만 원, 월 30만 원 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출액은 한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요. 그러면 실투자액은 1억 1,7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구 한강로 이가의 상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성수 소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그 세 번째 부동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로 가는데요. 자양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있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그러면 개요부터 체크해 주시죠. 전체 계획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고요. 위치는 이제 2호선 구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용 46.23제곱미터 투룸이 되겠고요. 그다음 층수는 총 7층 중에 6층이 되겠습니다. 준공 2019년 8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 3억 3,50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신축인데요. 그럼 이 건물의 특징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건물 같은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부가 어쨌든 화이트톤, 그레이톤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내용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갖춰진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부에 빌트인 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고요. 사시기에 편리한 내부 동선이나 구조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시기에 굉장히 편리한 입지가 훌륭한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신축답게 정말 너무 화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젊은 분들은요, 이 내부의 인테리어, 내부의 이 인상, 느낌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8월에 준공된 만큼 아주 깔끔한 모습 자라가고 있고, 지금 들어가 있을 만한 옵션도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두룸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입지는 어떤지도 같이 한번 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실 구역 자체가 입지로 따지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구역 자체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이제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입지를 좀 살펴드리면 기본적으로 2호선 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을 조금 더 확장해 보시면 왼쪽 편을 보시게 되면 2호선, 7호선인 건대입 구역이 있겠습니다. 건대입 구역 주변에 상권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있겠고요. 그다음 강변 테크노마트가 또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북쪽으로 가시면 5호선 아차산역도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을 조금 더 이제 또 살펴보시게 되면 큰 대학들도 두 가지가 이제 있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가 있고 건국대가 있으면 건국대 병원도 같이 있게 되겠고요. 좀 더 올라가시게 되면 세종대도 있기 때문에 또 대학가들도 많이 있어서 그 수요도 충분히 받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학교, 건대 이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1급지 상권, 2급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건대 입구 쪽에 보면 대형 백화점이나 뭐 마트 또 영화관 또는 이마트 이런 형태들이 크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건너편에는 건대 병원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광진구청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역 쪽에 있는 어쨌든 이제 강변 터미널 동서울 터미널 같은 경우가 복합전자 또는 유통산지나 이렇게 개발되면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지역 위쪽으로 이제 어린이 대공원도 북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도 있게 되겠고 또 구이 야구 공원도 이게 되겠고요. 좀 남쪽으로 오시게 되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한강 공원도 위치하게 되겠고요. 입지 자체로 보시면 이제 촬영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강변북로라든가 또는 올림픽 대교라든가 동부 간선도로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도 괜찮고 또 마찬가지로 전철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겠고요. 주변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대규모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이제 그 가치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호선 역세권입니다. 구의역에서 가깝다는 사실 꼭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주변에 보시면요, 이 건국대, 세종대 있죠. 학생들 수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건대 거쳐 보시면은 이 상권 잘 돼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특히 뭐 젊은 분들은 이 동쪽에 서울 동쪽에서 만남의 장소를 여기 많이 선택을 하시죠. 자, 건대 그쪽 상권 꼭 좀 체크해 두시고 거기에다가 조금만 가시면 이 어린이 대공원이라든지 한강까지도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녹지 환경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입지에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까지 더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개발 호재도 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그 구역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그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일단 이루어진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나 환경은 굉장히 우수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개발 호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상쇄할 만한 대형 개발 호재가 지금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잠실대교라든가 또는 청담대교나 또는 영동대교를 통해서 잠실이나 또는 청담이나 삼성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개발 호재를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의 재정비 촉진 지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광진구의 신청사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만들어질 예정으로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아시는 것처럼 동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 자체가 이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빈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KT 광진 지사자치도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굉장히 크게 이제 개발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7층 광진구청이 아주 17층 지어진다거나 또 35층짜리 오피스텔에 들어간다거나 또는 이제 한 300여 가구에 또는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간다거나 또 대규모 업무시설 자체가 여기에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업무시설로 새롭게 변모되는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복합적인 업무단지가 들어간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실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제 자양이나 이런 구의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예외에도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로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쨌든 신도시급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포인트도 이해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대형 호재가 또 하나 이제 터지게 됐는데요. 그 대형 호재 같은 경우는 동서울 터미널에 대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한진중공업하고 신세계 프로퍼티가 최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크게 움직일 예정으로 있는데요. 뭐 규모로 어쩌도 한 13,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뭐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뭐 한 50층 한 뭐 3개 동 굉장히 높은 빌딩을 짓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실이나 상업시설 또는 문화 관광시설에 들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서울 터미널은 지하로 가면서 이 지역 자체가 또 변모하는 새로운 모습이 형성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자체에 큰 호재가, 그다음 호재가 없어서 약했던 부분 중에 어쨌든 복합 업무 지구가 구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되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업무 상업시설이 대규모로 들어가면 이 지역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굉장히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기존 다리 하나를 차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격 자체가 잠실이나 강남에 비해서 많이 사실은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은 이런 호재가 받치고 기본적으로 주변이 정비가 되면 가격 자체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호재와 내용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까지 짚어봤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모습이 싹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첨단 업무 복합단지 이런 거 하나만 해도 참 듬직한 호재가 될 수 있죠. 여기에다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동서울 터미널 저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참 많이 다녔던 곳인데요. 현대화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굵직한 호재들을 품고 있는 곳인데 자,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구의역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역세권하고 가깝느냐 그걸 보셔야 되죠. 그러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역 주변이 어쨌든 변화하는 형태가 있느냐 보셔야 되는데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업무시설이 들어가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업무시설이 들어간다는 첨단 복합 업무시설이 예정이 돼서 들어간다는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업무와 또는 상업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지가는 강남과 굉장히 가까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주변의 환경에 어쨌든 거주가 하는 환경 자체가 개선이 되느냐도 봐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구의자양 이 재정비 촉진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군데군데 이루어지면서 바뀌고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거주의 편리성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업무시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대한 효과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에 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맞춰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진구 자양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소장님 여기 그럼 가격 어떻습니까?
가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실투자금은 2,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주구 자양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 강성우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함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이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요. 소액 투자, 돈 되는 부동산 찾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십니다. 예약 전화는 꼭 좀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